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오늘 미국 일요일이고요. 일요일인데도 목요일에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에 관한 많은 이제 조금 침착해지는 것 같은 뉴스 보도도 나오고 그러나 이제 그 같은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여기에 대해서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한때는 없애버려야지 된다라고 했었던 틱톡에 본인이 계정을 만들어서 어젯밤에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한다던가 또 다음 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끝난 뒤에 예정됐던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재판도 시작이 되고요. 또 미국에서도 일단은 멈춤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한국 측에 여러 가지 오물도 있었다고 하죠. 쓰레기 같은 것을 집어넣은 풍선. 이걸 이제 미국 매체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또 무슨 멕시코 대통령 선거라든가 이렇게 지리하게 제목을 나열하면은 아이 뭐 나하고 연관되는 게 없네. 재미없겠어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아이템을 선택하는 데는 항상 그 이유가 있다고 방송을 오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맨 앞에서 뭘 전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세계 언론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어떻게 받고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이제 남미, 중미, 아시아, 뭐 당연히 중국이 포함되죠. 그리고 유럽, 뭐 러시아 이런 그 많은 나라들의 프랑스, 독일 다 포함되고요. 그런 매체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바깥에서 미국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이죠. 현직 전직 대통령 유일하게 형사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전 세계 헤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 유죄 판결이 있기 이전에도 세계가 이 뉴스를 팔로우업을 했고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와 와이프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잠을 자고 선거철이니까 이게 밖에 새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3만 달러를 주고 그리고는 이제 선거를 치러서 이겼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돈을 준 것을 다 이리저리 장부 조작을 했다 해서 34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오늘 아침에도 역시 이 사실을 불륜 사실조차 부인합니다. 그러면 미국 밖에서는 부에노스아이레스부터 베이징에 이르기까지 이걸 어떻게 다루는가 이 점은요 제가 BBC 방송이 3개의 특파원을 다 그 특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BC 방송에 아주 공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리고 실력이 있는 특파원들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아니면 뭐 냉정하게 본 그런 매체도 있을 테고요. 그렇게 보도한 매체 아니면 이 사건을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다던가 어떠한 그 본인들의 의견을 담은 매체 또 이 상황 트럼프가 되면 어떡하는가 되는가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저는 이 사건의 보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냉정하게 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결론, 중국뿐만이 아니라 아제르바이잔도 참 한 수 위로 톡 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동양 사람 특징대로 맨 뒷부분에 이제 그 내용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이건 뉴욕식으로 판단을 했네. 뉴욕이 굉장히 진보잖아요. 주로 이제 러시아의 언론은 거의 모든 언론이 클렘린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통제를 합니다. 트럼프 유죄 판결을 트럼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죠. 팍스에서조차도 해고된 터커 칼슨 쇼를 방송하는 러시아니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영TV, 뭐 NTV의 진행자가 예를 들어서 뭐 뉴욕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11시간 동안 심의했다. 이건 철저하게 고려하지조차 않고 뭐 판결을 내린 거다. 이건 또 미국을 모르는 거죠.
알면서 일부러 그랬는지도 모르고 미국은요 어떠한 편결 내릴 때 60초 안에 시작하자마자 유죄 무죄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빨리 판결이 나온 건데 그건 러시아에서 얘기하는 그런 쪽보다는 그만큼 5주일 동안에 배심원들이 트럼프의 변호인 측과 검사 측, 기소된 검찰 측의 설명을 듣고 유죄라는 확신이 빨리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클렘린궁의 대변인입니다. 가능한 한 모든 합법적,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경쟁자를, 트럼프를 제거했다. 바이든에게 이익을 주기에 미국의 사법부가 너무 노골적이다. 이게 러시아의 언론과 클렘린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건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지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법무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이든의 연방법무부는 바이든의 아들에 대해서 총을 살 때 거짓 기록을 했다 하는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하라고 해서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폴리타죠. 폴리타라는 유명한 일간지는 참 미국 좌파가 자폭했다. 말하자면 트럼프를 이러이러한 일로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됐다 하는 거죠. 과도한 어떤 그 정치적인 요즘 많이 얘기를 하는 피스요. 정치적으로 우리가 옳아 하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옳게 해야지 돼 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도덕적인 신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희생자가 됐다. 이게 이제 폴란드의 일간지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유죄 판결을 원했었던 측에서는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갈 것을 그걸 기대했지만 결과는 반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폴란드는 트럼프 편에서 보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탈리아는 영 반대거든요. 이탈리아의 일간지인 라 레푸블리카. 이탈리아에 살고 계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는 신문이죠. 여기에 이제 미국 지국장이 얘기한 건데 파울로 마스트롤리아라는 트럼프의 충성스러운 팬층의 지속적인 트럼프에 대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트럼프를 탈락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가 놀라울 뿐인데요. 저로서는 아직 모른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프랑스의 르몽드 사설 트럼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유죄 판결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유죄 판결 내지는 판결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단히 불확실하다. 저는 프랑스의 르몽드와 같은 견해입니다. 그래서 선고는 7월 11일 후앙몰천 판사가 선고를 어떻게 할지 내린다고 했잖아요. 7월 11일이 아니라 유권자가 할 것이다. 11월 5일에. 저도 르몽드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에 비해서는 독일 신문 그 유명한 주드도이체 자이퉁은 논평에서 34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이 정도 판결이 나오면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라도 정치적으로 종말을 맞이해야지 된다. 그런데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옛날의 공화당도 아니죠. 트럼프의 공화당이죠. 공화당은 계속해서 트럼프에게 굴복하고 있다.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코끼리가 막 트럼프가 조련하는 그 공 위에서 달랑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렸죠. 그게 바로 이 자이퉁이 지적을 한 얘기입니다. 남미 쪽을 조금 가보겠습니다. 중미 남미, 멕시코 포르노게이트에 대해서 트럼프가 유죄를 받았다. 뭐 이렇게 쓴 멕시코의 신문도 있고요. 또 유죄 판결이 트럼프의 재선 출마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멕시코를 포함한 미국 남쪽에서는 트럼프가 재선에서 성공을 하면은 국경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남미 나라들을 압박할까 이런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으로 조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 멕시코의 일간지, 멕시코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이. 멕시코의
레포르마, 정확하게는 레포르마 이렇게 발음해야 되겠네요. 레포르마는 포르노게이트의 유죄,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 신문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고, 콜롬비아의 유명한 그 에스펙타도르라는 콜롬비아의, 이것도 이제 콜롬비아 트럼프 전 대통령 마약 이쪽 오고 하니까 신경을 쓰겠죠. 백악관으로 향하는 범죄자, 이런 표현을 했네요. 브라질에 살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하이. 브라질의 일간지 오글로보는 역사적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뭐 아주 가장 트래디셔널한 클래시컬한 그런 그 제목이네요. 트럼프는 범죄 혐의로 기소된 미국의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도 유죄 판결이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르헨티나지만 좀 좌파 일간지라고 알려져 있는 페이지나 12, 미국 내에 이제 큰 소송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중국으로 가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자체가 이제 자금을 주는 알 아라비아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그 아랍권 텔레비전 채널에서부터 이란에 이제 지금은 이란이 공화국이 됐지만 마지막 그 왕조 국왕 샤의 지금 망명하고 있는 아들 그 레자 팔라비 왕조를 이란에서 좋아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정부패는 대단했지만 팔라비를 지지하는 뭐 이란 사람들이 또 많이 이용하는 무슨 소셜 미디어 같은 데서는 글로벌리스트 좌파는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다. 이것도 다 각자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처럼 아직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쪽이 좀 맞다고 생각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다 그 본인들, 그 언론사들의 입장 같은 것을 담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거의 중국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은요, 중국 정부 자체는 이 유죄 판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중국도 국영 언론이니까 대부분 보도가 됐고, 거의가 미국 선거는 올드맨과 범죄자 사이의 싸움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클래시컬하게. 인기 없는 나이든 바이든과 범죄자, 형사 범죄자, 트럼프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제 아주 민족주의적인 어조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 트렌디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쓰는 관차는, 워싱턴은 이제 딥 워터 존, 심해, 깊은 바다, 알 수 없는 곳, 이런 곳에 들어갔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허름한, 이제 낡아버린 그런 낡은 배가 어떻게 이렇게 다가오는 정치적인 폭풍을 헤쳐나갈까?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판결이 미국 정당 정치에 심각한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푸단대학교의 국제관계 교수인 션이 교수가 또 다른 뭐 민족주의 뭐 이런 매체라고 볼 수 있죠. 환구신보라고 한국에선 얘기하고, 저는 늘 글로벌 타임스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타임스의 영어판을 보기 때문에. 이 글로벌 타임스에서 이 교수가 워싱턴의 분열적인 정치 체계가 미국이 그동안 잘 만들어 놓은 소프트 파워가조차도 파괴할 것이다. 미국이 헤게모니를 주고 있는 것에 아주 나쁜 소식이다. 이게 분열되니까. 이게 중국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인도의 무슨 뭐 타임 오브 인디아를 포함해서 세계 주요한 매체, 방송, 신문은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형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제르바이잔의 친정부 뉴스 웹사이트인 하킨 아제르바이잔의 약자겠죠. AG. 여기에 지적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대선 후보의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선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 너무 미국 사람들은 에브리데이 뉴스로 듣고 뭐
더군다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잖아요. 이것보다 더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들이 무감각한 것 같다. 이 미국 유권자의 무감각함이 벼랑 끝에 도달한 것 같다. 미국은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 저는 이 아제르바이잔 친정부 뉴스 웹사이트 hakin.ag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제로 뭐 그 정도가 어때? 나한테 돈만 벌어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께 이 뉴욕의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 문제로 기소할 때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 이게 뉴욕에서는 장부 조작 같은 것이 경범인데 물론 그 이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러므로 또 법적으로 그게 맞으니까 선거법 위반.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걸려 있는 게 혐의가 한두 가지입니까? 주렁주렁 아직도 쉬운 4개나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그냥 넘어가고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오히려 반발도 덜 일으키고 이런 그 입장을 많이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감각하거든요. 아니 심지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데 미치 매코넬의 이건 마지막이잖아요. 그분도 바이든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1살. 레가시를 어떻게 마무리하려고 저러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미국 사람들의 무감각을 지적을 한 그런 세계의 언론도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37개국 나라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어느 자이퉁이 그랬죠. 독일에서 그 정도 되면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다 정치적으로는 끝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37개국에서 입국 불허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항소가 또 될 테고 항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당선되는 그때까지 항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순방도 못해요. 영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 세계 37개국 주요 국가는 그 사람은 그런 범죄자는 입국을 금지합니다. 지금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풀 리스트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아르헨티나, 오스트랄리아, 호주, 브라질, 캄보디아, 캐나다, 칠레, 차이나, 쿠바, 도미니칸 공화국, 이집트, 이디오피아, 홍콩, 인디아, 인도네시아, 이란, 아일랜드, 이스라엘, 재팬, 케냐, 말레이시아, 마카오, 멕시코, 모로코, 네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싱가포르, 사우스 아프리카, 사우스 코리아, 한국 있죠? 대만, 탄자니아, 튀니지아, 터키, 우크라이나도 못 가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유나이티드 킹덤 이런 37개 국가를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보내주겠죠. 예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국가에 입국할 수 없는 범죄자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 좋다고 하고 누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너무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냉정해지는 거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고 그리고 이 일을 딱 당하고 나면은요. 그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가서 아직 선거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완전히 무뎌질지 그쯤 돼서 비슷한 이슈가 또 나와서 이게 또 불이 붙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벌써 이게 트럼프의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애매한 거죠. 이코노미스트와 YouGov가 수요일 판결이 나오기 전입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수요일에 유죄가 나온다 할 때 10%였고 공정한지 불공정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16%였는데 수요일 거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금요일에 판결 나온 뒤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공화당원 가운데서 10%, 무당파 가운데서 27%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졌답니다. 공화당 가운데서 10%,
무당파 가운데서 27%거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서 난 더 찍을 거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표가 한 표이기 때문에. 영향 안 미친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보다. 그러나 이 선거는요. 현재 격전지건 전국적인 것이건 어떤 데서는 바이든이 어떤 데서는 트럼프가 앞서는 곳이 많죠. 1.5% 격차입니다. 1.5% 격차에서 무당파가 27%가 트럼프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공화당에서도 10명 가운데 1명이에요. 제가 좀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유가브의 여론조사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미국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트럼프가 뭐 하루 사이에 5천만 달러를 모았네. 뭐 어디 갔더니 박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이게 트럼프에게 꼭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꼭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 미국은 미지의 바다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아제르바이잔 그 매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중국 매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중국 전문가가 지적을 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6개 주 격전지에 마음을 정하지 않은 소수가 결정을 합니다.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그쪽에 기울지 않은 소수의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그리고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주의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돈이 많이 들어왔죠. 분명한 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기부금이. 이건 전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내는 겁니다. 이제 박스뉴스의 그 주말판, 그 박스 앤 프렌즈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만약에 가택연금을 받는다면은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전문가가 여러 이유로 그가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택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괜찮은데요. 근데 아마 대중이, 퍼블릭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대중이 그걸 참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지점에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브레이킹 포인트에 도달할 겁니다. 이게 바로 1월 6일 의사당 사건을 암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토미 데니엘스는 판결이 빨리 나와서 놀랐다. 그래도 트럼프에 대한 판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옥에 가야지 된다. 커뮤니티 봉사도 해야지 되고 그 커뮤니티 봉사는 여성 쉘터에서 이 스토미 데니엘스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리고 박스뉴스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내가 대선에서 이기는 게 복수다. 복수를 너무 좋아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 와이프 지금 괜찮지만 무척 힘들 거다. 나보다 가족이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푸틴 얘기, 김정은과 사이가 좋고 푸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푸틴이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도 다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김정은은 본인이 되면 뭐 다 잘단된 새로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그 인터뷰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어제 격투기, 무서워요.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죠. 또 격투기 팬이 트럼프 팬이기도 합니다. UFC 302 열린 뉴저지주의 그 UFC 이 격투기 회장과 함께 등장을 해서 엄청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틱톡 어카운트 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다 본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철학이 없으니까. 틱톡 처음에는 좋다고 했다가 또 틱톡 이거 없애버려야지 된다고 했다가 또 틱톡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투자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뒤부터는 틱톡을 없애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 표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는 틱톡 없어지면 그 페이스북 좋아하는 꼴을 못 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틱톡 없애야지 된다고 대통령 때 얼마나 난리치던 트럼프가 틱톡 계정을 오픈했습니다. 틱톡에선 트럼프가 인기입니다.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한 2배 정도는 더 인기일걸요? 훨씬? 그래서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틱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뉴스 같은 것을 접하시는 분들은 트럼프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중요한 게 헌터 바이든 2018년도 총을 살 때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이었고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치료받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는 다 본인이 책에다 써서 이미 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총을 살 때 마약을 안 한다고 체크했었다는 이것으로 재판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야말로 헌터 바이든도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내일 모레 정도까지 배심원 선정 안 끝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이 이런 문제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거리 두기를 안 합니다. 아들이 54살이에요. 그런데도 아들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더 아들과 가까이 지냅니다. 요즘 얼마 전에 케냐 대통령 국빈 만찬에도 아들 와서 밥 먹으라고 해서 그때요 아들하고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이 아들을 기소하도록 허락을 한 메릭 갈란드 바이든의 법무장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케이스를 바이든이 했다고 하지만 바이든은 연방이기 때문에 그거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아들에 대해서는 이 연방 법무장관이 저는 눈치 보지 않고 하겠습니다 하고 특별검사 임명시키고 특별검사하고 해서 결국은 기소해서 재판받잖아요. 그런데 그날 법무장관도 왔고 이 대통령의 아들도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 밥을 먹었고 아버지는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네요. 아들과 같이 델라웨어에서 자전거 타고 같이 교회도 갔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델라웨어 집에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5월 30일이 바이든 대통령 가족으로서는 아픈 날이죠. 2015년 그 가족의 둘째 아들과는 달리 보 바이든 첫째 아들은 굉장히 완전히 모범생 출신이잖아요. 뭐 검사도 했고 그리고는 이라크 전쟁에도 파병이 됐었고 이 사람이 maybe 대통령이 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많은데 바이든 아버지로서는 그렇게 키우고 싶었죠. 암으로 숨졌죠. 나중에. 그 숨진 날이 5월 30일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지금 델라웨어에 모여 있거든요. 그리고 에브리데이 전화 통화한대요. 이 54살에 문제 많이 일으킨 헌터 바이든과 아들이. 그래서 대통령은 날마다 이스라엘, 뭐 가자, 뭐 여론조사 이런 거 브리핑 받죠. 그리고 또 꼭 아들 문제가 제일 먼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제가 헤어스프레이를 좀 해야 되나요? 제가 헤어스프레이 같은 걸 안 하니까 한참 방송하고 막 이렇게 말하다 보면 머리가 내려와요. 그래서 가끔 머리 만지는 거 이해해 주세요. 헤어스프레이로 고정을 하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죄송해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내추럴을 고집을 하겠습니다. 자, 미국 언론에서 토요일에 720개 북한이 풍선을 또 탁 남북한 경계와 서울 주변에 이번에 많이 떨어뜨렸다고 하죠. 그럼 합쳐서 한 일주일 사이에 1000개 넘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 안에 담배꽁초, 쓰레기 많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을 해외 언론들이 다 놀라우니까 보도를 하는데 근데 이제 뉴욕타임스가 길게 설명을 해줬는데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는 그걸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일단은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무슨 전단 뿌리는 거, 그 안에 뭐 라디오도 넣고 김정은 못됐다 이런 글 같은 거 많이 뭐 탈북자 등등 해서 많이 넣잖아요. 전에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하지 않도록 했다가 이번에 또 뭐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또 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일단 휴전하고 이쪽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북한도 안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북한에서 더 많이 했어요. 북한에서 선전선동을 너무 많이 남한 쪽으로 그런 풍선 같은 거 냉전 그때부터 보냈는데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게 됐죠. 왜냐하면 남한이 너무 잘 사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나 여러 그 반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북한 쪽으로 뭐 달러 돈도 넣고 뭐 이 김정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북한에서 볼 땐 그런 모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기독교 뭐 운동가들이 많이 보내는 성경 뭐 라디오 뭐
케이팝 음악 같은 이런 것들을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쓰레기, 오물을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도 당해봐라 하고 보낸 거잖아요. 그 안에 한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오물은 없었다 하지만 사실은 열어봤었을 때 거름 같은 거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이 뭐 담배꽁초 비슷한 쓰레기였는데 이걸 뭐 도시에도 보내고 농촌에 뭐 논밭에도 보내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거를 중단하다가 2023년도에 지난해에 법원이 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리니까 또 막 보낸 거예요. 활동가들이 북한 쪽으로 풍선을 먼저 보낸 것은 남한 쪽인 거죠. 북한은 예전에 처음에 먼저 하다가 이게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탑을 했고 뭐 선전 방송 같은 것도 서로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여정이 한 얘기가 아니 남한에서 늘 해오던 일을 우리가 했더니 왜 총알이라도 맞은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에게 늘 저렇게 하더니 오물을 줍는 기분이 얼마나 불쾌한지 너희들도 당해봤지? 또 얼마나 피곤한지 당해봤지?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라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일단 이건 이제 휴전을 맺은 것 같습니다. 남한 쪽에서도 안 하게 한다고 했고 그러면 이제 북한도 스탑을 하겠죠. 이 내용도 미국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는 지금 하마스가 만약에 지금 오늘도 이집트에서인가요? 어디에서죠? 카이로에서군요.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 대표단이 카이로에서 만나는데 만약에 하마스와 이집트와 이게 휴전협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은. 또 그 희망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민들도 텔아비브를 포함해서 많은 도시에서 이거 휴전해라. 인질들 집으로 돌아오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우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벤자민 네탄야후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연합정권이잖아요. 연정이잖아요. 그래? 네탄야후 너 이거 뭐 인질 협상 하기만 해. 그럼 우리는 연정 이거 깨버리겠어. 여기에 이제 네탄야후의 딜레마가 달려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멕시코에 계시는 분들, 멕시코 시민이신 한인분들 선거 오늘 하고 계시죠? 뭐 대통령이야 당연히 지금 뭐 두 사람 다 여자다 이렇게 나왔지만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확정적이죠. 지지율이 2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상원 의원이고 사업가인 그 소치틀 갈베즈에 대해서 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멕시코 시장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과학자고 부모도 과학자고 본인 UC 버클리에도 있었고 지금 딸은 UC 산타바바라에서 뭐 박사학위 받고 있다고 하고 영어 완벽하게 하고 61살. 그래서 당연히 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집권당이죠. 모레나당. 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는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두 가지입니다. 그가 말이야 물론 극빈층 뭐 6년 동안에 최저임금을 2배를 올렸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이 오른 그 층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어떤 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런 데서 돈을 벌어서 보낸 사람들 돈이 상당히 많아. 그 사이에 균형이 안 맞아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아주 낮게 평가하는 이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 모레나당이고 멕시코는 단임입니다. 6년 한 번. 6년 한 번인데 6년 한 번 가지고는 아젠다를 다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본인의 당인 바로 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을 굉장히 지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의회 의원들과 8개 주지사, 시정부를 누가 이제 갖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갱들도 다 본인들의 이득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20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숨졌잖아요. 이번에 전국적으로 후보에 나간 사람. 그리고 그 공식적인 집계가 아니고 다른 집계를 보면 37명이 숨졌다고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라는 멕시코 이제 신임 대통령으로 곧 발표가 되겠죠. 이 신임 대통령은
어떻게 이 오브라도르와 서로 그 오브라도르에서 독립을 해서 내가 멕시코를 6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내용은 뭐 내일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야, 대단하시네요. 루퍼트 머독이 팍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포스트 다 주인입니다. 93세에 67세에 은퇴한 분자 생물학자 엘레나 주코파 이분과 결혼을 했네요. 몇 개월 데이트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부의 손에 은방울꽃이 들려 있네요. 그 본인의 그 포도밭에서 빈야드에서 결혼했습니다. 미국입니다. 과연. 여기까지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전해드리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하나를 안 전해드렸네요. 엄청나게 강한 지진 느끼셨었죠? 그 파사디나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대단했을 겁니다. 3.5 지진이었는데 파사디나 근처에서는 파사디나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느껴졌고요. 오늘 10시 조금 전에 지진이 있었고 LA 카운티도 많이 흔들렸다 이런 내용 나오고요. 그것밖에 없는데 진앙지가 아무튼 파사디나 그쪽에서 굉장히 아람브라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놀라셨을 것 같고요. 제가 혹시 레이티스트 뉴스가 있는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3.5면은 보통 그 진도가 로스앤젤레스처럼 지진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은 크다 뭐 이렇게 느끼시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진앙지가 워낙에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느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앙지가 진도는 3.5였고요. 그리고 사우스 파사디나에서 남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이 됐고, 그리고 이게 어딘가요? 남서쪽으로 왜 이것을 KTLA가 마일로 안 하고 킬로미터로 계산을 했을까요? 킬로미터, 4킬로미터. 그리고 지진의 깊이도 마일이 아니라 킬로미터로 계산했네요. 11.3킬로미터.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짧았습니다. 오늘 뭐 저도 굉장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막 부상이나 피해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